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이 비유전율을 다 암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증류수, 물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율이 80이다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운모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율이 5.5, 얘도 한 5.5 정도가 되고요. 고무는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비유전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의 값은 얼마인가? 즉, 다음의 값은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C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다라고 하는 값은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뮤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됩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빛의 속도가 되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됩니다. 보기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물질의 자화 현상은, 이 자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성체에 자계를 가하면, 즉 N극, S극의 자계를 가하면, 자계의 세기는 H다라고 하죠. 여기에 자계를 가하게 되면 이 자성체가, 여기는 S극, 여기는 N극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자석화된다라고 해서 자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화가 되는 원인은 이 자성체 내부의 이 전자가 자전운동을 하면서 N극, S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얘가 자화가 되는 거죠. 즉, 자화의 원인은 전자의 자전운동, 즉 스핀 운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기저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N회 감고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는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 뭐예요? 자로의 길이를 제가 L이다라고 보고, 이 철심의 단면적을 A 제곱미터다라고 하고, 이 철심의 투자율을 뮤라고 한다면 기자력 F는 N I다라고 쓸 수 있고, 파이 R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RM, 자기 저항 RM은 자속 파이분의 N I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위를 보시면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고요. 자기 저항은 뮤 A분의 L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저항은 투자율에 뭐예요? 반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 저항은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옳은 것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점전화가 50cm의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여기에 Q1 쿨롱의 전하와 Q2 쿨롱의 전하가 거리 R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 됩니다. 근데 얘가 공기나 진공 중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랬을 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되고요. 문제에서 Q1이다 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2다 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되어 있고, 거리가 50cm, 즉 0.5m인 거죠. 이 R 값에다가 0.5를 집어넣으면 0.5의 제곱 되겠네요. 각각의 값들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그 값이 0.72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속이 입사될 때 이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 단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체의 경계 조건에서 여기를 입실론 1, 입실론 2, 즉 두 유전율은 다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각을 세타 1, 얘를 뭐라고 해요? 입사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세타 2, 뭐라고 해요? 굴절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수직, 입사일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전속밀도 D1과 여기에서의 전속밀도 D2가 같습니다. 수직 입사일 때는. 즉, 굴절되지 않아요. 굴절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는 수직 입사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직 입사가 아니면 D1과 D2의 값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다르겠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굴절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세 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킬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유전체의 재질 및 두께는 같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 C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2, 얘는 3, 얘는 4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전 용량을 직렬 연결했다. 그럼 직렬 연결했을 때 얘의 Q와 얘의 Q와 얘의 Q는 서로 어때요? 같죠, 그죠? 즉 직렬 연결에서는 Q가 일정합니다. 그럼 Q는 C, V에 의해서 이 정전 용량과 V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그럼 양단의 전압을 상승시키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전압도 상승하겠죠. 상승하는데 가장 많이 전압이 상승되는 건 뭐겠어요? 얘란 말이에요. 얘. 왜? 전압과 정전 용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전압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점전압 플러스 Q쿨롱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 전환은 여기에 무한평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D미터 떨어진 점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이 무한평면은 무한히 길기 때문에 거의 전위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 전환은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리 D에 부호는 반대이고 크기가 같은 마이너스 Q쿨롱의 영상 전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전하의 크기는 마이너스 Q쿨롱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일 때 도체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의 반지름을 A다 라고 한다면 이 표면에서 전개의 색이 2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4 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전하량 Q다 라고 하는 것은 면전하 밀도 시그마 곱하기 면적 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구의 표면적은 4 파이 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4 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시그마 4 파이 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4파이 없애고요. A의 제곱 없애면 결과적으로 입실론분의 시그마
볼트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간은 뭐예요? 진공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개의 세기가 800 암페어턴 퍼 메타이고 자석 밀도가 0.05 웨버 퍼 제곱미터인 재질의 투자율은 얼마인가? 그래서 자석 밀도 B는 mu h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석 밀도 B는 mu h.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 mu를 구하라는 얘기죠. 투자율 mu는 h분의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h 자개의 세기는 800이다 라고 되어 있고 b 자석 밀도가 0.05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헬리퍼 메타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대지 중에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가 6 볼트 퍼 센티미터이고 지면의 도전율이 10의 마이너스 4승 모 퍼 센티미터일 때 이 점의 전류 밀도는 몇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 얘도 다 센티미터, 얘도 제곱 센티미터, 즉 다 센티미터의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류 I다 라고 하는 것은 저항 R분의 V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I는 전도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저항 R은 로 A분의 L 될 것이고요.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로분의 1 곱하기 L분의 V 곱하기 면적 A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로분의 1은 도전도 시그마가 되고요. 전압을 거리로 나누면 얘가 전개의 색 2가 된단 말이에요. 2가 되고 A가 되겠네요.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전도 전류 밀도란 말이에요. IC. 그럼 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시그마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대로 도전율은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전개의 색이 6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4가지를 보게 되면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D는 로 V,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젠스 B는 0 되고요.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에 의해서 컬 H는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라운드 T 라운드 D 되고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컬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가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잘못된 것은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 0 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1볼트/m의 크기를 가진 정연파 전개에 대한 변이 전류 1 암페어 퍼 제곱미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개의 주파수가 몇 메가헤르츠가 되어야 하는가? 문제에서 이 변이 전류 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 전류 밀도 ID다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D다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오메가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것은 E 파이 F 입실론 E가 되겠죠.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주파수 F입니다. 주파수 F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E 파이 입실론 E 분의 I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 되겠죠.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전개의 세기는 1이다라고 되어 있고 얘가 1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8,00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의 6승 헤르츠가 이제 메가 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18,000 메가헤르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 자성체의 자화의 색이 J와 자화력 H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는 H, 자개의 색이고요. 여기는 자속 밀도 B라고 했을 때 이 자속 밀도 B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화의 색이 J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화의 색이 J다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에 뮤 S-1의 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모양은 J는 이렇게 자기포화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대전도체 표면 전화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가? 즉 전하 밀도에 대한 얘기죠. 전하 밀도. 그럼 전하는 어디에 많이 모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하 밀도가 높은 곳은 바로 뾰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피레침 같은 것이 뾰족하게 생겨져. 즉 뾰족한 곳에 전하가 잘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곡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률이 크다. 또는 곡률 반경이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곡률이 크다, 곡률 반경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뾰족한 곳에 전하가 잘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면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크면 커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미터인 원형 코일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중심 축상 X미터인 P점의 자위는 몇 암페어인가? 즉 여기에서의 자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자위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도 함께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P점에서의 먼저 자위 U라고 하는 것은 2분의 I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루트인 거죠. 루트를 2분의 1승이라고 씁니다. 2분의 1에 X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H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실제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자위 U입니다. 이거 적어보면 똑같아요. 2에 여기 2죠. 여기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여기는 2분의 3승 돼요. A의 제곱 I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X 이퀄 0일 때, 즉 어디예요? 여기. 즉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2A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코일이 만약에 N번 감겨 있으면 여기는 이제 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 자위를 구하여라. 이걸 묻고 있죠. 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속밀도 B인 곳에 전하 Q, 질량 M인 물체가 자속밀도 방향과 수직으로 입사한다. 속도를 2배 증가시키면 원 운동의 주기는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자개와 수직 방향으로 전자가 또는 전하가 들어오면 얘는 원 운동을 합니다. 자, 이때 속도를 V 미터 퍼 세크라고 하고요. 전자의 질량을 M
M이다라고 하고 이 원 운동의 반지름을 R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원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 중심으로 향하는 힘과 원 바깥으로 향하는 힘이 같다는 얘기죠. 이 원 중심으로 향하는 요 힘의 크기는 B, E, V가 되고요. 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은 R분의 M,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자, R분의 V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오메가는 2파이 F 또는 T분의 2파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R분의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는 MV죠. MV 되고요. R분의 V 대신에 T분의 EF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B, E, V는 M, V, T분의 2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V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주기 T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 2파이 M 분의 B, E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속도를 2배로 하면 주기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 식에서 속도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죠? 주기 t라고 하는 식은 속도의 함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즉 속도를 2배로 하든 3배로 하든 주기는 똑같다고요. 즉 1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에서 자속은 전기회로에 무엇에 대응하는가? 그럼 전기회로와 자기회로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전기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전원 E라고 보고 여기는 전기저항 R이라고 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I,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기회로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코일의 감균 횟수가 N회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 기자력 F다라고 하는 것은 N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자력은 자속의 원천적인 힘이에요. 그럼 얘는 기자력 F는 얘는 기전력, 얘는 기자력은 RM 자기 저항이고 여기에 흐르는 건 뭐예요? 자속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NI는 파이 RM. 그럼 문제에서 자기회로에서 자속은 전기회로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얘가 같은 거죠. 그죠? 대응되는 거죠. 전류와 자속.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개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의 결합 개수 K를 곱한 것입니다. 문제에서 이 결합 개수 K 값이 1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로 쓸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보면 M 제곱은 L1, L2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 도선이 D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점 P에서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류가 I인 직선 도체로부터 R미터 떨어진 이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개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부분은 이러한 방향이다 이거예요. H는 2파이 R분의 I. 마찬가지로 자, 이 전류에 의한 이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죠.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점에서 이러한 방향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편의상 H1 이렇게 적어보자. 자, 그리고 얘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개 세기가 H2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얘의 합성은 이게 직각이 되겠죠, 그죠? 이게 직각.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요 점에서의 자개 세기가 되겠네요. 그럼 H는 루트 H1 제곱 더하기 H2의 제곱 이렇게 돼요. 직각이니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뭐 이러한 방향의 H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H1이다 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R1, 이 거리가 R1이잖아요. R1의 I 될 것이고요. H2다 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R2의 I 이렇게 되겠죠. 그죠? 2 파이 R1분의 I, 2 파이 R2분의 I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자, 대입하는데 2 파이분의 I, 2 파이분의 I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상수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2 파이분의 I는 똑같다고요. 거기에 루트 R1분의 1의 제곱 더하기 R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 파이분의 I의 루트 얘는 R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얘는 R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R1 제곱 R2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R1 제곱 R2 제곱 분의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R1의 R2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 파이의 R1 R2 얘 루트 밖으로 나오면 R1 R2가 될 거 아니에요. 제곱이 없어져서. 그리고 I의 루트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잘 보면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직각삼각형에서 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D 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D 제곱이 된다고요. D의 제곱.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더라. 2 파이 R1 R2의 I의 이 값이 뭐라고요? D가 되겠죠. D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